구독과 좋아요 갑시다. 구독자 1만 명. 안녕하십니까, 1인 크리에이터 henry슈입니다. 오늘은 게시글 조회와 게시글 상세 페이지를 소스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이 사실상 거의 마지막 강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추가적으로 기능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수정을 해서 뭔가 추가적으로 더 올릴 영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올려드리겠지만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은 아마 더 올라가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추가로 영상을 찍어야 될 필요성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나 추가적으로 더 저에게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이런 걸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글 목록 리스트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글 상세 페이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 목록 페이지는 이 페이지고요. 글 상세 페이지는 이러한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글 수정도 할 수 있고 삭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글 수정 페이지는 저번 시간에 봤었죠, 그죠? 그래서 이 글쓰기 폼이랑 수정하는 폼이랑 동일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걸 눌렀을 때 반응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오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하면은 또 잘 뜨죠. 그래서 이러한 구분 처리들도 완벽하게 해야 어떻게 보면 완벽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는데, 제 프로젝트는 조금 많이 미흡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아무튼 그러면 이 글 목록 조회하는 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목록 조회하는 폼은 보드폼 JS 파일입니다. 네, 소스 한번 볼까요? 일단은 리액트 컴포넌트, 리액트와 컴포넌트를 비구조화 할당해서 가져다가 쓰는 거는 똑같고요. 그리고 리액트 부트스트랩에 테이블이라는 놈을 또 비구조화 할당해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리액트 라우터 돔이라는 놈을 여기 써가지고 내부 링크라는 놈을 가져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때 내부 링크를 타서 파라미터를 ID 값을 전달해줘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불러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상세 페이지에 대한 소스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번에 제가 아마 잠깐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네,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다시 또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시오스 또 이렇게 임포트 하고요. 그리고 jQuery도 임포트 하고요. jQuery 쿠키도 임포트를 하고요. 쿠키를 사용을 했는지 보면은 여기 쿠키를 썼죠, 그죠? cat 보드 리스트를 해서 게시글 목록을 받아올 때 쿠키 값으로 아이디를 가져와서 그 아이디 값에 해당하는 게시글 목록을 가져오는 거라서 쿠키도 사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엑시오스 디폴트 with credentials 해가지고 true해서 또 그 콜스 저희가 속성 설정할 때 보내는 헤더즈를 보내주는데 사용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with credentials true 해가지고 또 여기다가 헤더스에 담아놨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클래스는 이제 익스텐지 해서 컴포넌트라는 녀석을 상속을 받아서 컴포넌트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클래스 이름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드 로우라는 클래스와 그리고 보드 폼이라는 클래스,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보드 폼 안에 보드 로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엑시오스 소스 안에 보드 로우라는 컴포넌트로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이 소스 상에는 테이블 구조가 들어가 있고, 이 tbody라는 놈 안에 보드 리스트라는 얘가 담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것도 이 위에 있는 엑시오스 단에서 게시글 리스트를 가져와서 그것들을 이제 보드 로우라는 것에 세팅을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세한 부분은 잠시 뒤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밑에 보드라는 놈 해가지고 div에 담겨있는 태그가 있었는데 불필요한 소스로 확인이 돼서 지웠습니다.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불필요한 소스도 중간중간 발견을 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지워버렸고요. 나머지 소스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위에부터 다시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드폼이라는 놈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어차피 보드 로우라는 애는 보드폼 안에 있는 애니까 보드폼부터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드폼 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컴포넌트를 익스텐드 했기 때문에 컴포넌트 클래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테이트 해가지고 보드 리스트라는 놈을 배열로 하나 만들어 놓고요. 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did mount 해가지고 렌더링이 다 됐을 때 get 보드 리스트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get 보드 리스트라는 놈이 뭘 하는 놈인지 보면은 지금 send 파람에다가 파라미터를 헤더즈와 그리고 id 값 쿠키에서 가져오네요. id 값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쿠키에 있는 id 값을 가져와서 세팅을 하고 이것을 send 파람으로
서버에서 파라미터로 넘겨줍니다. 넘겨주는 데는 Node.js 서버인 보드 get 보드 리스트라는 데로 넘겨주네요. 그럼 한번 서버 쪽으로 가볼까요? 서버 쪽에 보면은 당연히 순서는 이 보드라는 URL을 보고 보드 라우터로 먼저 향할 거고요. 보드 라우터에 가서 get 보드 리스트 여기를 타겠죠. 그래서 리퀘스트랑 리스폰스 객체 가져와서 리퀘스트에서는 이렇게 ID 값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보드라는 스키마에서 이제 find라는 메서드를 활용해 가지고 조회를 하는데요. 라이터가 언더바 ID 값인 놈만 찾아가지고 조회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쿠키에 담겨 있는 본인 고유의 ID 값으로 되어 있는 게시글들을 조회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에 sort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created at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성됐을 때 now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저번에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created at이라고 해가지고 타입이 date로 되어 있고 디폴트가 date now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날짜 시간이 들어가는 필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간 날짜 기준으로 날짜 시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1이 내림차순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22일,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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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최신 글부터 보여지도록 처리를 해놓은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회를 다 해서 보드라는 변수에다 넣어주고 이 보드를 리스트라는 키값에 해가지고 넣어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스폰스 제이슨 해가지고 제이슨 데이터로 넘겨주고요.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에러 로그를 찍어주고 그리고 리스폰스 제이슨에서 메시지를 false로 넘겨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리액트 서버 쪽으로 가서 리턴 데이터 받아온 것을 사용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엑시오스라는 거는 리턴 데이터 안에 데이터라는 것에다가 넣어준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리턴 데이터는 따로 변경을 해도 되기 때문에 꼭 리턴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리턴 이런 식으로 해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상관없는 거고 뒤에 데이터라는 안에다가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리턴 데이터 리스트 해가지고 여기에 값이 있으면 이쪽 로직을 타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없으면 글 목록 실패라는 알럿을 띄워주고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성공했을 때 한번 볼까요? 일단 로그를 지금 띄워주게 되어 있는데 로그를 띄우는 건 일단은 이 개발이 완료된 상태에서 좋은 건 아니니까 주석 처리를 해놓고요. 그리고 보드지라고 해서 데이터 리스트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보드지라는 것을 맵으로 만들어서 맵으로 만드는 게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반복문을 돌려서 같은 형식으로 변경을 해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아이템이라는 놈을 이제 반복문을 돌 때마다 이러한 세팅을 이러한 컴포넌트로 내가 묶어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포문을 그냥 돌리게 되면은 오브젝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맵으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넣어주셔야 뒤탈이 안 생깁니다. 리액트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맵으로 묶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많이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보드 로우라는 놈은 아까 보셨던 이 위에 있는 하위 컴포넌트죠. 그래서 이걸로 묶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속성들을 넘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컴포넌트 안에다가 속성을 넣어주면 위에서 가져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이제 키값, 이 키값이라는 것도 또 리액트에서 고유한 뭔가 번호로 반복문을 돌리거나 이럴 때 고유한 키값을 이제 세팅을 해줘야 뭔가 렌더링 하는데 조금 더 빠른 진행을 위해서 해주는 게 좋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트 나우랑 그냥 매스 랜덤 해가지고 500 곱해서 그냥 넣어놨는데 일단 고유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언더바 아이디에 해서 반복문이 돌 때 아이템 안에 있는 ID 값, 언더바 ID 값, 그리고 created at 값, 그리고 아이템 타이틀 이런 값들을 넘겨줬습니다. 이거를 넘겨준 이유는 이게 필요해서겠죠. 그죠? 왜 넘겨줬는지는 이따가 보드 로우 쪽으로 컴포넌트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this set state 해가지고 보드 리스트에 보드 리스트를 세팅을 하겠다. 이 보드 리스트는 이 맵으로 지금 반복문을 돌린 맵인 거고요. 그리고 이 보드 리스트는 이 위에 선언해준 빈 배열입니다. 그래서 이 빈 배열에다가 이 보드 리스트를 넣어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보드 리스트는 그럼 또 어디다가 해줬냐? 이 티바디 안에다 넣어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리액트 컴포넌트를 티바디 안에다가 위치를 시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는 특별한 소스가 없죠.
그쵸? 디브 스타일 해가지고 마진 준 거 말고는 없죠. 그러면은 보드 폼이라는 애를 분석을 다 해봤고요. 그러면 상세 페이지인 보드 로우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드 로우에서 이제 아까는 잠깐 소스가 더 있었는데 불필요한 소스로 확인돼가지고 제가 또 지웠어요. 그래서 렌더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쪽만 지금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내브 링크라고 해가지고 보드 디테일이라는 놈을 패스로 줘서 여기를 타게 되면은 쿼리라는 키값으로 언더버 아이디를 속성값을 받아서 파라미터를 넘겨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보면은 이 날짜가 세팅이 되게 해놓으려고 한 건데 서브 스트링이라는 걸로 0번지부터 10번지까지 잘라서 표시를 해주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원래는 날짜랑 시간이랑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날짜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딱 0번지부터 10번지까지 딱 10자리 문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TD에 이제 보면은 또 내브 링크 해가지고 또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목이죠. 글 제목에도 내브 링크를 달아서 클릭을 했을 때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양쪽 다 달아놓은 겁니다. 제가 이거 TD 두 개를 묶어다가 내브 링크를 한 번에 묶으려고 했는데 그럴 때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서 제가 따로따로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드 폼은 분석을 마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세 페이지로 이동을 해볼게요. 상세 페이지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상세 페이지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액트라는 모듈을 또 가져다가 리액트를 또 여기다가 임포트를 해주고, 그리고 비구조화 할당해서 컴포넌트 또 이렇게 임포트 해주고요. 그리고 리액트 부트스트랩을 여기는 테이블이랑 버튼을 썼네요. 그쵸? 그래서 비구조화 할당 또 해줬고요. 그리고 리액트 라우터 돔, 여기도 내브 링크라는 걸 쓰나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브 링크라는 놈을 또 비구조화 할당했고요. 엑시오스 사용하고, 그리고 엑시오스의 디폴트 with credentials 해가지고 또 이제 코र्스 설정 관련돼서 헤더즈나 이런 걸 해서 속성값을 넘겨주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컴포넌트로 역시 익스텐즈해서 리액트 컴포넌트로 이 클래스를 만들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스테이트 해가지고 보드 이렇게 해서 배열을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컴포넌트 디드 마운트 해서 렌더링이 다 됐을 때 dis.props에서 이 속성 안에 있는 로케이션이라는 쿼리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내브 링크로 아까 파라미터를 넘겼잖아요. 언더바 아이디를. 그게 이제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 하는 로직입니다. 그래서 dis.props.location.쿼리에 있는 값이 undefined가 아니면 dis.getDetail이라는 메소드로 호출할 거고, 아니면 내가 맨 처음 메인 화면으로 이동을 시킬 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getDetail이 뭔지 한번 볼까요? getDetail은 지금 보니까 함수인데요. 요거를 타게 되면 send파람에다가 헤더즈를 넣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보냈던 내브 링크에서 보냈던 파라미터를 언더바 아이디 값을 세팅을 해가지고 이 엑시오스로 비동기 통신으로 파라미터랑 같이 이제 보드 디테일로 보내서 뭔가를 가져오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서버 쪽 한번 볼까요? 서버 쪽을 보면 당연히 서버 JS를 타서 이 보드라는 URL을 타기 때문에 이 보드 라우터로 이동을 하게 되고, 보드 라우터에서 디테일이라는 놈을 타게 되면 이렇게 리퀘스트랑 리스폰스 또 가져와 가지고 리퀘스트 바디에 있는 언더바 아이디라는 놈을 가져다가 보드 스키마에 이제 find라는 메소드를 활용해 가지고 이 언더바 아이디 값을 가진 놈의 데이터를 조회를 해서 이 보드라는 놈에게 넣어주고요. 키 값이랑 밸류 값을 똑같이 줄 거라서 그냥 보드만 적어서 리스폰스 제이슨에서 넘겼습니다. 물론 에러가 뜨면 에러 로그를 띄우고 리스폰스 제이슨 해가지고 메시지를 펄스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은 여기를 갔다 왔을 때 이제 정상 수행됐을 때 then 그리고 리턴 데이터라는 것으로 가져와서, 리턴 데이터에는 엑시오스는 리턴 데이터에 데이터라는 놈 안에다가 세팅해 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리턴 데이터 보드 0번지 해가지고 이 0번지 데이터가 있으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0번지로 했느냐라고 하면은 어차피 상세 페이지이기도 하고 이 언더바 아이디 값은 게시글에 대한 고유한 값이거든요. 그래서 한 개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한 개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를 태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컨스트 해가지고 보드라는 이제 변수를 선언을 했는데 이 변수 안에 지금 div 해가지고 이렇게 쭉 엄청 많은 리액트 부트스트랩 컴포넌트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약간 디자인적인 부분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테이블이라는 놈 안에 이러한 게시글의 이름 그리고 게시글의 내용을 넣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dangerously set inner HTML이라는 놈은 HTML을 그대로 표현을 해주겠다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태그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은 소스 딱 보면 여기에 뭐 H1, 인스, 스트롱 해가지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태그가. 근데 태그를 그대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처리가 안 돼 있으면 태그가 그냥 문자로 다 찍혀서 나와요. 그래서 태그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속성을 설정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내부 링크 해가지고 수정 버튼이랑 이제 삭제 버튼이 있는데, 삭제 버튼은 내부 링크로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그냥 메소드 타가지고 삭제만 시키면 되니까, 그죠? 수정 버튼은 하지만 글쓰기 페이지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부 링크를 타서 파라미터 원하는 걸 다 넘겨줘서 글쓰기 창에서 글 제목과 글 내용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id 값이 필요한 이유는 수정하고 저장을 눌렀을 때 게시글에 고유한 키 값을 통해서 그 글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버튼, 이제 글 삭제 쪽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글 삭제 메소드는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조금 이제 특별한 부분이 좀 있는데, this.delete board라는 메소드를 타는 건데, bind 해가지고 첫 번째는 널값, 두 번째는 파라미터를 넘겨서 언더바 id 값을 넘겨주려고 하는데요. 언더바 id 값을 왜 넘겨줄까요? 왜 넘겨주냐면, 이 언더바 id 값을 통해서 삭제할 글의 고유한 정보를 넘겨줘야 그 글이 삭제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id 값을, 언더바 id 값을 넘겨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delete board라는 메소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니까 있네요. 그죠? 언더바 id 값을 이제 파라미터로 가져와서 샌드 파람에다가 헤더즈랑 언더바 id를 세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if문이 있는데, 이거는 컨펌 창이라고 해서 예 아니오를 띄워주는 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삭제를 누르게 되면은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버튼 있잖아요. 취소하면 당연히 삭제가 안 되는 거고, 확인 누르면 삭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컨펌 창에다가 씌워서 if문을 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엑시오스 해가지고 확인 버튼 눌렀을 때는 요 Node.js 서버를 타서 보드 딜리트로 요청을 해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샌드 파라미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d 값이랑 헤더 값 넘겨줘서 가겠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쪽에 이제 딜리트겠죠. 당연히 서버에서 보드라는 놈을 먼저 탈 거고, 그럼 보드 라우터로 가게 될 거고요. 보드 라우터에서 딜리트로 가겠죠. 그럼 여기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리퀘스트랑 리스폰스 객체 또 들고 와서 리퀘스트에 있는 언더바 id라는 놈을 세팅을 해서 게시글에 어떤 글을 지울 것인지 판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파라미터를 넘겨줘서 보드라는 스키마에서 remove라는 함수를 통해 지웁니다. 그 다음에 성공했을 경우에 메시지 true를 넘기고요. 실패했을 때는 에러 로그랑 false를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리액트 서버에서 성공했을 경우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로케이션 href 메인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라우터를 탄 URL이다 보니까 여기서 리로드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제대로 페이지가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루트 경로로 이동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러가 떴을 때는 이런 식으로 콘솔 로그로 에러를 띄워주고요. 그리고 알럿으로 글 삭제 실패라는 메시지를 띄워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 글 삭제 버튼 타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밑에 보면은 set state 해가지고 보드라는 놈 안에다가 보드를 넣잖아요. 보드라는 놈은 아까 메뉴에 state 해가지고 이렇게 배열로 선언한 동적인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보드는 또 다르죠. 이 보드는 컨스트 해가지고 이 엑시오스 안에서 선언한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변수에는 이러한 태그들, div 안에 싸져 있는 것들 모두를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set state 해가지고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상세 조회가 실패했을 때 알럿을 띄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에러 떴을 때도 콘솔 로그로 에러를 띄워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디자인되는 부분은 그렇게 크게 많진 않고요. 거의 다 이 getDetail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렌더 안에 있는 것을 보면 어차피 마진값 주는 거랑 리턴 해가지고 그냥 마진값 세팅하고, 그 다음에 dState board라는 놈, 아까 동적인 변수죠. 동적인 변수를 가져다가 세팅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된다면 이제 모든 부분들에 대한 소스 분석이 완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글쎄요. 제가 빼먹은 부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의 다 대부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헤더랑 푸터는 뭐 어차피 초창기에 좀 말씀을 드렸었고, 푸터에는 어차피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뭐 설명드릴 부분이 없고요. 헤더에는 뭐 버튼이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라우터 하면서 이미 다 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게시글 목록조의 게시글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강의 내용이 너무 어렵진 않으셨는지 걱정됩니다. 제가 이게 뭐 기초 강의를 뭐 해가지고 뭐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다 따다다닥 알려드리면 참 좋기는 한데, 저도 이제 지금 강의 영상을 올리는 게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점 안타깝고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많은 분들이 또 이러한 강의들이 좀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뭔가 좀 기초 강의 같은 것도 한번 이렇게 찍어서 올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물론 추가 영상이 더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에서 종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고생들 많으셨고, 리액트, 몽고DB, 그리고 노드.js 이 영상들을 보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지금 또 시국이라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모두 다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제 이러한 영상 올릴 기회가 있으면 또 이렇게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